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이 42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건 뭐였어요?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명사, 이거나 동사, 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드디어 새로운 카테고리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 형용사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명사를 공부하면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막 제1고경이 뭐 네 가지가 있고, 제2고경이 두 가지가 있고, 뭐 굉장히 이것저것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를 공부할 때는 더 힘들었죠. 그때는 막 기본형부터 여섯 개를 외웠어야 되고, 거기다 뭐 현재니, 아우리스트, 뭐 희구법, 접속법, 부정사,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공부하면서, 아, 이게 뭐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형용사는 날로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날먹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날먹 시간을 가볍게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형용사라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여기 써져 있네. 형용사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겠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사련. 어떤 사련이다? 이 사련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센 사련. 힘센 사련.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뭐 예를 들자면은 음 미호. 미호는 어떤 미호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미호예요. 아니면 뭐 슌. 어때요? 늙은 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를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어를 공부할 때 형용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명사 수식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뷰티풀, 뷰티풀 누구로 할까? 사람 이름 생각나는 게 제일 어려운데 뷰티풀 제 이름 쓸게요 그냥. 뷰티풀 양심은 좀 없지만 뷰티풀 기영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름다운 기영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기용 is beautiful 이렇게 쓰면 뭐예요? 기영은 뷰티풀하다. 기영은 아름답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서술의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형용사에. 이게 글이 써도 똑같아요. 영어랑. 문장, 문장을 서술할 때 쓸 수가 있고 명사를 수식할 때 쓸 수가 있어요.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문장 서술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문장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주어와 수어를 합쳐놓은 게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술어라고 할 수 있죠. 주어랑 서술어를 합쳐놓은 게 문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주어랑 관련된 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주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형용사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명사랑 관련된 어떤 단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나면 이제 이야기가 쉬워져요. 왜냐? 명사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성수격이 있다고 했어요. 명사라고 하는 애는 성수격이 있다고 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반사라는 애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관사에는 성수격이 있다고 했어요. 왜 관사에는 성수격이 있었어요? 명사랑 같이 써야 되니까. 예, 이제 어떤 용도로 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명사랑 같이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수격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주면 내가 어떤 명사랑 동반하는 건지를 쉽게 알아챌 수 있겠죠. 문장에서 예를 들어 뭐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관사가 있고 이쪽에 명사가 있는 거야. 근데 얘네 두 개가 성수격이 같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관사랑 이 명사는 뭔가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도 관사도 성수격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형용사도 어때요? 명사랑 뭔가 관련이 깊어요. 그럼 형용사도 뭐가 있겠어요? 성수격이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 명사의 성이란 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명사를 여러 종류로 나눈 거야. 어떤 명사들은 남성 명사고, 어떤 명사들은 중성 명사고, 어떤 명사들은 여성 명사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건 명사의 종류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남성 명사인 애들, 중성 명사인 애들, 여성 명사인 애들. 얘네들이 이제 분류가 되는 거야. 구분이 되는 건데, 문제는 형용사는 예를 들어서 뭐 음,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사련 이렇게 꾸며주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이 사련은 남성 명사예요. 지금 이게 남성의 이름을 하나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딱 길을 지나다가 우사라고 하는 이름을 봤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우사가 여성이에요. 그런데 나는 우사도 꾸며주고 싶어. 아름다운이라는 말로. 그럼 어떤 성으로도 쓰일 수 있어야겠어요. 남성으로도 쓰일 수 있어야 되지만 여성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야겠죠. 뭐 여기까지는 납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 명사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이게 중성 명사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꾸며주고 싶은 거야. 아름다운 어린아이 이렇게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남성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야 되고 여성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야 되고 중성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야 되네. 그러면 명사랑은 다르게 형용사에는 성이 셋 다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이 다 있어야겠죠. 남성, 여성, 중성이 다 하나의 형용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제 형용사에는 성수격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거는 그 형용사에 주어진 속성이 아니고 그냥 그 형용사는 남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 거야.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형용사에는 일단 성수격이 격이 있고 만약에 이 형용사가 어떤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면 뭐가 일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야겠죠? 성수격이 일치하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치는 어그리먼트겠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성수격이 똑같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성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형용사를 하나 외울 때 세 개씩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사를 하나 외울 때는 주격 단수, 속격 단수, 관사 이렇게 세 개를 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사를 외울 때는 기본형이 이제 여섯 개나 있었죠. 이 여섯 개를 다 외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랑 똑같이 형용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성과 여성과 중성.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성의 주격 단수 형태, 여성의 주격 단수 형태, 중성의 주격 단수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외워야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실제로도 많은 형용사들은 세 개예요, 세 개. 그러니까 여성 형태, 중성 형태, 남성 형태 해가지고 세 개를 가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항상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애들은 두 개일 때가 있어요. 형용사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하나는 남성으로도 쓰이고 여성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중성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전혀 와닿지 않죠. 예시를 보여드려야겠어요.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 얘는 뭐냐면 뜻이 좋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뜻이 많긴 한데 일단 좋은이라는 뜻이 제일 대표적으로 쓰여요. 얘는 지금 이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주격, 단수, 남성인 거예요. 얘는 뭐냐면 주격, 단수, 여성인 거고 얘는 주격, 단수, 중성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 세 개의 형태의 뜻까지 외워야지 형용사 하나 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뭔가 격변화, 그러니까 수와 격에 따라서 변화를 시키고 이제 당연히 이제 성도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명사랑 성수격을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주면은 뭔가 수식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명사랑 관계가 있겠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디코스, 아디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는 약간 정의롭지 않은 이런 뜻인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개로 세 개의 성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랑 아이고 글씨가 좀 그렇죠. 남성이랑 여성은 모두 아디코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거는 주격 단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하나로 중성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용사를 써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잘한 규칙도 말할 필요가 있겠죠? 형용사란 뭐다? 어떤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문장을 서술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명사 수식만 생각을 하자고요. 네, 수식하는 명사랑 뭐가 같아야겠다. 한마디로 어떤 명사를 수식하면 성, 수, 격이 같아야겠다. 근데 그 소리는 뭐다? 명사가 남성 명사도 있고 여성 명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성 명사도 있으니까 형용사에는 세 가지 성이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 개의 엔딩을 가진 형용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은 두 개의 엔딩을 가진 형용사가 있어요. 이제 세 개의 엔딩을 가진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부분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주격 단수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투 엔딩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랑 여성을 같이 쓰고 중성을 따로 씁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을 몇 개 더 해야 돼요. 일단 형용사와 명사를 성수격 일치시켜준다는 말은 항상 함정이 있죠. 뭘 일치시키면 안 되겠어요? 어미 일치가 아니에요. 성수격 일치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넷소스 아니면 뭐 포도스
이 단어들 우리가 이미 전에 배웠죠? 이 단어들의 이제 뜻은 이제 포도스는 길이고 네소스는 섬이라고 했는데 얘네들 생긴 거는 이 오스로 끝나는데 이 오스는 이제 대부분은 남성 명사지만 어떤 애들도 있다고 했어요? 여성 명사인 애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여성 관사를 일치시켜줬어 했어.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의 경우에도 여성인 애들을 일치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명사와 형사를 형수격 일치시켜줘야 된다. 어미 일치가 아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 이제 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 좋아. 그런데 어떻게 변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성만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수랑 격도 있을 거 아니야. 수와 격에 따라서 변화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변화를 하냐? 이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이 3엔딩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제2고경 명사. 근데 제2고경 명사가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성, 여성 명사가 변화했던 그 형태 변화를 그대로 따르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제1고경 명사. 그 중에서도 이제 에타 명사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긴 알파 명사일 수가 있어요. 에이로의 어간으로 그 끝나는. 그리고 이제 중성 같은 경우에는 제2 고경 명사 중에서도 중성 명사의 변화를 그대로 따른다. 이제 뭐 이쪽도 있겠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2 고경 명사예요. 그 중에서도 남성이랑 여성인 애들. 이쪽은 뭐 똑같아요. 제2고용 명사의 중성인 애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3엔딩이 있고 2엔딩이 있다. 그런데 걔네들은 각각 이런 식으로 변한다. 즉 우리가 명사의 형태 변화를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의 형태 변화를 그대로 날로 먹을 수 있는 거죠. 형용사의 형태 변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형용사 어휘를 암기할 때는 그거는 이제 모든 주격 단수 형태를 암기하는 걸로 충분하다. 여기까지 됐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악센트는 어떻게 매겨요? 악센트는 형용사의 악센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사랑 똑같이 지속적 악센트예요. 지속적 악센트. 이고 지속적 악센트라는 소리는 또 뭐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뭐냐? 이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기준은 물론 이제 당연히 일반적 악센트 규칙도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속적 악센트랑 일반적 악센트 규칙을 둘 다 쓴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이 뭐냐? 중성. 기준은 중성 주격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그 명사에서 하던 그 습관대로 막 왜냐면 지금 주격 단수가 세 개나 있잖아요. 주격 단수가 세 개나 있으니까 막 이걸 가지고 막 변형하고 이걸 가지고 막 변형하고 이걸 가지고 막 변형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중성이 기준이고 뭐야 지워져 버렸어. 어떡해. 이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아니고 이제
중성이 기준이야. 중성 주격 단수가 지금 악센트의 기준인 거야. 이것들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다 매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악센트 규칙이 몇 개 더 있어요. 형용사의 악센트 규칙은 어떠냐? 지속이고요. 당연히 이제 일반도 되겠죠. 근데 이 지속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은 중성이다. 중성 주격 단수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명사들에 대해서 배울 때 명사들의 악센트 규칙에 좀 예외적인 구석들이 있었어요. 그 구석들이 대부분은 적용돼요. 대부분이란 단어는 좀 불길한 단어죠. 전부가 아니에요. 대부분 적용된다는 소리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울티, 울티마에 에큐트 악센트가 붙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형용사는 제1 고경과 제2 고경의 변화를 따라가는 형용사들인 거예요. 이것도 항상 말을 해주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 모든 형용사에 대해서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1 고경, 2 고경 형용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건 걔네뿐이에요. 어쨌든 울티마에 지금 에큐트 악센트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이게 이제 주격 단수예요. 어떤 주격 단수든 간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남성 주격 단수든 여성 주격 단수든 중성 주격 단수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중성 주격 단수가 모든 악센트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성 주격 단수를 보니까 울티마 에큐트가 찍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걸 기준으로 뭘 매겨줘야겠어요? 남성 주격 단수도 를 매겨줘야겠죠. 근데 지금 울티마에 이게 찍혀 있잖아. 중성에서는. 그럼 이거를 지속적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남성 주격 단수 형태에다가 갖다 붙여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울티마에 에큐트가 똑같이 찍히겠죠? 그리고 이 중성 주격 단수를 가지고 여성 주격 단수의 그 악센트를 매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속적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울티마의 에키투가 찍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성 주격 단수의 악센트가 결정되면은 남성이랑 여성 쪽도 다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냥 중성을 붙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중성 주격 단수를 보니까 울티마에 에키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격과 역격에서 이제 단수이거나 복수이거나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도 상관이 없겠어요. 성도 딱히 상관없겠죠.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울티마에 서컴플렉스가 붙겠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중성 주격 단수라고 하는 기준이 결정이 되면은 다른 성들도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악센트 규칙이 몇 개가 더 있었죠. 우리 OE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I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악센트의 기준에서 뭐로 취급하기로 했어요? 짧은 걸로 취급하기로 했죠. 악센트의 측면에서. 이게 형용사의 악센트 규칙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 제1고경 명사의 경우에는 지금 번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1고경 명사 경우에는 폭격, 복수가 서컴플렉스 온이었어요. 그럼 이걸 기억하고 나서 딱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아, 형용사의 여성의 그러니까 이제 쓰리 엔딩을 말하는 거예요. 세어미 형용사의 여성, 폭격, 복수는
서컴플렉스 온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니야.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 규칙은 제1고용 명사에만 적용이 되는 규칙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앞서 봐왔던 악센트 규칙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가 빠져 있어. 딱 하나가 빠져 있어. 지금 이 서컴플렉스 온 규칙은 우리가 안 쓸 거예요. 형용사에서. 얘는 무시해요. 우리는 딱 얘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속적 악센트와 일반적 악센트를 섞어 놓는다. 그런데 중성, 주격, 단수가 기준이고 따라서 울티마에 에큐트가 있으면 속격이랑 역격에 따라 죄다 울티마에 서컴플렉스를 써줘야 되고 오이로 끝나는 거랑 아이로 끝나는 애들은 짧은 거 취급하고 이게 악센트 규칙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전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수격 변화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어미가 있다고 했죠. 또 어떤 애들이 있다고 했냐면 두 어미가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제 둘 다 예시를 봐야겠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얘네 둘 다 뭐예요? 제1, 2 곡용을 따르는 형용사들이다. 항상 이 카테고리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3엔딩 형용사의 예시로 볼 만한 거는 아가토스고요.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 그러니까 얘는 뜻이 지금 좋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로 보면 좋은 게 악시오스예요. 왜 이 두 개의 예시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엡실론, 이오타, 로로 끝나는 어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긴 알파의 느낌을 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에타의 느낌을 준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예시를 두 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시오스, 악시, 아, 악시, 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같이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어미 형용사 쪽도 봐야 되는데 그쪽은 예시를 아디코스로 보겠습니다. 아디코스, 아디콘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그 어미 변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1 고용 명사와 제2 고용 명사를 배워왔던 거를 싹 복습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을 텐데 그리고 위에는 지금 단수고 아래에는 복수를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가토스부터 써보자고요. 아가토스, 아가투, 아가토, 아가톤, 아가테. 그 다음에 아가토이, 아가톤, 아가토이스,
아가투스, 아가토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여성은 이걸 기준으로 변화를 하겠죠? 아가테, 아가테스, 아가테, 아가텐, 아가테, 아가타이, 아가톤, 아가타이스, 아가타스, 아가타이. 그 다음에 금성은 얘를 기준으로 변화를 하겠죠? 지금 제가 이제 딱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격 단수가 세 개나 있잖아요. 이제 주격 단수가 남성이 있고 또 여성이 있고 또 그 중성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악센트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성 이제 뭐냐 남성이 남성 형용사가 필요할 때의 형태 변화의 기준은 뭐예요? 얘겠죠? 여성일 때는 얘가 지금 형태 변화의 기준이겠죠? 중성일 때는 얘가 형태 변화의 기준이겠죠? 악센트는 얘이고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성은 지금 아가톤, 아가투, 아이 글씨가 너무 날아가죠? 아가토, 아가톤, 아가톤, 아가타, 아가톤, 아가, 아이고, 토이스, 아가타, 아가타. 이렇게 지금 쭉 다 썼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악센트를 매겨야겠죠? 물론 제가 지금 하나 안 쓴 게 있는데 지금 이 순표 다 써줘야겠죠? 제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순표를 안 썼는데 다 약순표가 붙어 있습니다. 다 약순표가 붙어 있고 악센트는 이제 지속적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이 중성, 주격, 단수를 기준으로 싹 다 매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중성, 주격, 단수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악센트가 우리가 이 지속적 악센트 규칙에 맞춰서 모조리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센트를 매겨보면은 우리가 아는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매겨지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매겼겠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울티마에 에큐트가 왔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격과 역격은 모두 울티마에 서컴플렉스가 온다. 그 규칙이 지금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딱히 사용되진 않았지만 O이나 I는 짧은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쫙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뭘 하나 해봐야 되면 또 이제 악시오스를 또 해봐야겠죠?
얘를 이제 또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누고 단수, 복수로 나눠서 열심히 또 써보면 악시오, 악시우, 악시오, 악시, 참, 다시 쓸게요. 너무 기준선을 위에다 쓴 것 같아요. 여기다 써놓고, 자, 악시오스, 악시우, 악시오, 악시온, 시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악시, 아이고, 글씨가 점점 망가지죠? 악시, 오이, 악시 온, 악시 오이스, 악시 우스, 악시 오이. 그리고 이 경우에 F, 그러니까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형태 변화의 기준이겠죠? 그래서 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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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수 같은 경우에는 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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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역시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성이 나왔죠? 얘를 형태 변화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악시온, 악시, 우, 악시, 오, 악시, 온, 악시, 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복수 같은 경우는 악시, 악시, 온, 악시, 오이스, 악시, 악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지금 순표를 하나도 안 썼죠? 사실 순표를 이렇게 다 달아줘야겠어요.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지금 열심히 순표를 달아주고요. 우리가 이게 다 아는 형태 변화죠? 다 아는 형태 변화고 지금 이제 악센트를 매겨줘야 되는데 지금 악센트의 기준이 지금 이 중성 주격 단수란 말이에요. 중성 주격 단수인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속적 악센트 규칙에 맞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지금 붙여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중성도 마찬가지로 붙여주면은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옷, 악시, 악시, 온의 형태 변화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거는 다 어미가 3개짜리였잖아요. 남성 하나, 여성 하나, 중성 하나 해서 이렇게 3개짜리였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거는 또 이제 하나 예시로 아디코스라고 하는 예시를 봐야겠죠. 걔는 두 어미 형용사다. 아디코스, 아디콘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정의롭지 않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남성이랑 여성이랑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남성이랑 여성이 형태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중성이죠. 그래서 일단 다 써보면은 여기에 복수 이렇게 쫙 나눠놓고 코스 아디 쿠 아디 코 아디 콘 아디 예. 그다음에 아디 코이 아디 콘 아디 코이스 뭔가 이상한데? 글씨가 이상하죠? 아디코이스 아디 푸스 아디 코이 그리고 이제 중성 같은 경우에는 아디 콘 아디 푸 아디 코 아디 콘 아디 콘 아이고 니카 그다음에 아디 글씨가 참 마음만 급해서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아디카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형태 변화표를 써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숨표를 일단 다 붙여줘야겠죠? 숨표를 일단 싹 붙여주고 악센트 기준이 뭐냐? 중성, 주격, 단수가 악센트의 기준이다. 즉 여기가 악센트의 기준이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속적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여기도 붙여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악센트도 다 매겨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끝난 거죠. 일단 예시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뭔가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거랑 성수 격이 맞는 어떤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명사 변화랑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형용사의 형태 변화는 명사의 형태 변화랑 거의 똑같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오늘 배운 제1, 2 고용 형용사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항상 단서 조항을 달아줘야 되죠. 면책 조항 같은 거를. 어, 이 형용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제1고경 명사랑 제2고경 명사를 거의 똑같이 따라하지만 이제 2개 정도가 다르죠. 하나는 일단 기준이 다르죠. 기분이 됐네.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라는 건 이제 악센트의 기준은 뭐였었냐면 중성, 주격, 단수였고 그리고 이제 형태 변화가 그 기준도 있죠. 그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주격, 단수가 형태 변화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악센트 규칙이 거의 다 똑같았는데 하나가 없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 이 여성 이제 새 어미 형용사의 경우인데요. 여성의 그 여성 변화의 경우에는 이게 거의 뭘 따라간다고 했었냐면 제1고용 명사를 거의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에타랑 혹은 기인 알파를 거의 따라간다고 했었죠. 근데 하나 아니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뭐가 아니라고 했었냐? The complex on 이 규칙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격 복수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형용사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형용사라는 건 뭘 가지고 있어요? 성수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형용사라는 거는 성수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뭔가 명사를 수식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명사 수식 시에는 그 명사와 성수격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성수격을 똑같이 하는 건데, 단, 이건 뭐가 아니다. 어미일치가 아니에요. 이게 자주 나오는 실수예요. 그냥 자주 나오는 실수가 아니고 내가 많이 했던 실수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용사라는 건 세 가지 성을 다 가지긴 해야 돼요. 세 가지 성을 다 가져야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종류가 나뉘어요. 세 가지 성을 다 가지는데 그 세 가지 성이 각각 어미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세 어미 형용사 이렇게 부릅시다. 근데 안 그런 애들도 있어. 가끔씩 두 개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랑 여성이 함께 쓰이는 거예요. 하나의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성은 따로 있겠죠. 반대로 세어미 형용사의 경우에는 남성 따로, 여성 따로, 중성 따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형태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세어미 형용사의 남성이나 두어미 형용사의 남성,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2 고경명사를 따른다. 당연히 이제 제2 고경명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남성, 여성 명사 종류를 따른다. 그리고 이제 세어미 형용사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제1 고경명사에 그 중에서도 에타나 긴 알파 명사의 변화를 따른다. 그리고 이제 두 종류 모두 중성 같은 경우에는 제2 고경명사의 중성명사 형태 변화를 따른다. 이게 그 형태 변화의 보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한 형용사를 암기하려고 해요. 형용사 하나를 암기한다는 뜻은 그 어휘가 뭘로 구성이 되냐면 모든 주격 단수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게 세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 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어미 형용사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제1 고경명사의 에타나 긴 알파를 따라가는데 그 차이는 뭐냐? 긴 알파 같은 경우에는 어간이 엡실론, 이오타, 로로 끝나겠죠? 에타는 아닐 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악센트 규칙이 있었는데 악센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속적이다. 물론 이제 일반적 악센트 규칙도 동시에 따를 거예요. 근데 이 지속적 악센트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센트의 기준, 그건 바로 중성이다. 중성, 주격, 단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는 혹은 여기 있는 두 가지는 각각 형태 변화의 기준들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악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중성, 주격, 단수.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규칙이 몇 개 더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 울티마에 에큐투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 속격과 역격, 속격과 역격의 모든 그 경우에다가 울티마에 서컴플렉스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OE로 끝난 애랑 I로 끝난 애들은 다 짧은 취급을 할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제1고용 명사에 있던 서컴플렉스 온 규칙, 그것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1고용 명사에 있던 서컴플렉스 온 규칙 있잖아요. 이것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좀 예외적이다. 여기까지 하면은 형용사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있는지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형용사에 성수격 있다는 얘기도 했고 수식하는 명사와 일치돼 줘야 된다는 그 말도 했어요. 똑같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도 했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형태, 어미의 형태를 일치시키는 건 절대 아니다. 성수격을 일치시키는 거지 형태를 일치시키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형용사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형용사냐면 제1, 제2 곡용에 속하는 형용사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형용사가 있지만 오늘 배운 건 그것들이다. 그리고 이 형용사는 지금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고 세 어미 형용사가 있고 두 어미 형용사가 있다. 세 어미 형용사는 이제 각각 세 개의 성이 있잖아요. 이 세 개의 성에 각각 하나의 이제 그룹이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어미 형용사는 남성이랑 여성을 같이 쓴다. 똑같은 형태로 쓴다. 그리고 중성은 따로 쓴다.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남성이랑 여성이 두 어미 형용사에서는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예시로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도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형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제2고경 명사의 남성 형성을 따라갔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제1고경 명사에서도 에타를 따라갔고 중성 같은 경우에는 제2고경 명사의 중성 명사를 따라갔죠. 그 형태 변화가. 그리고 이제 그 울티마의 에큐투 오면은 기준에서 울티마의 에큐투 오면은 소격, 역격에서는 울티마의 서컴플렉스 오는 규칙을 이제 적용을 했었죠. 그리고 결국에 모든 악센트의 기준은 중성, 주격, 단수였었고 그 다음에 예 지속적 악센트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뭘 봤으냐면 악시오스, 악시아, 악시온 같이 있는 이라는 그 형용사도 봤었죠. 걔는 이제 여성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제1고경 명사에서도 긴 알파에 속했어요. 왜냐하면 어간이 엡실론, 이오타, 로로 끝났기 때문에 엡실론, 이오타, 로로 끝나서 긴 알파 명사의 형태 변화를 따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가토스랑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O랑 I로 끝나는 애들은 짧은 거 취급을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지만 그 서컴플렉스 온 규칙, 제1고경 명사에 원래 있었던 명사에 있었던 서컴플렉스 온 규칙은 명사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형용사를 하고 있어서 그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어미 형용사의 예시로는 아디코스, 아디콘, 정의롭지 않은을 봤었죠. 아디코스라고 하는 남성으로도 쓸 수가 있고 여성으로도 쓸 수 있는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디콘은 중성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뭐 남성, 여성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제2고경 명사의 남성, 여성 명사를 따라갔고, 이 중성 형태 같은 경우는 제2고경 명사의 중성 명사 형태를 따라갔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명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날로 먹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기준 정도만 좀 조심을 하고, 형태 변화의 기준이 지금 이것들인 것도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컴플렉스 O는 없어요. 이거는 적용시키면 안 돼. 이거는 명사에 딱 하는 거예요. 그거 빼면은 다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